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인터넷과 웹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리얼 리눅스의 송태훈 강사고요. 인터넷하고 웹사이트, 그러니까 결국에 네트워크 동작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웹 통신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웹 클라이언트 그리고 웹 서버까지 구조를 정말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또 리얼 리눅스 강좌 중에서 네트워크 완전 정복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웹사이트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 구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웹서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네이버, 카카오톡 혹은 이제 뭐 구글 웹서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데서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동작되는데 뭐 아파치 톰캣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엔진엑스라든지 다양한 웹서버들이 있고요. 그 서버 프로그램하고 통신을 하면서 웹 브라우저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받아서 동작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들을 띄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DNS입니다. DNS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DNS 통신이라는 게 있고요. DNS는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구글.com이라든지 네이버.com이라고 적혀져 있는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근데 그 도메인 주소로는 실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IP 주소가 있어야지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게 물어보게 되죠. DNS 서버에게 물어봐서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한 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가 패킷을 전달시키게 되죠. 네트워크 기본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네트워크의 동작 진짜 원리는요. 결국에 옆으로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도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뭐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때든 쪽지 같은 거라든지 물건을 옆으로 전달하거나 뒤로 전달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과 사실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패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요. 근처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들을 통해서 계속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패킷을 옆으로 옮겨가면서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라우팅 과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라우터들을 장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패킷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서도 하나의 네트워크, 여러 개의 그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옆에 있는 카페, 옆에 있는 빌딩, 옆에 있는 지역, 옆에 있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몇 대, 뭐 20대가 됐든 뭐 30대가 됐든 여기 이외에 다른 네트워크 망과 연이어주는 게 결국에 라우터 장비고요. 꼭 라우터 장비와 라우터 장비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 패킷을 전달해가는 과정을 나중에 라우팅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으로 계속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선으로 연결됐든 무선으로 연결됐든 그런 식으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데 패킷을 가지고 네트워크 통신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약속이죠. 네트워크 통신하는 거에 대한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TCP/IP 통신을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SSH 통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HTTP 통신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TCP/IP 통신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거고요. 이 TCP/IP 통신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이라고 말씀드렸던 SSH 통신 이외에도 이렇게 HTTP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웹서버하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켜놓고서 바로 웹사이트를 접속하면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뭐 www.google.com, www.google.com이라는 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지만 이렇게 터미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HTML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결국에는 웹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브라우저냐 아니면은 이렇게 컬처럼 커맨드 라인을 기준으로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고 웹서버하고 통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거치게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브라우저라는 거는요, 이 google.com, naver.com 이런 도메인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 도메인 주소만으로는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문자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DNS 서버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로 변환해서 받을 수 있겠고 웹서버랑 통신을 해서 결국 웹서버로부터 받는 건 HTML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리고 이미지 파일, 뭐 영상 파일, 여러 가지 이런 파일들을 웹서버로부터 받아서 웹 브라우저가 그걸 출력해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www.google.com으로는 네트워크 통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DNS 서버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DNS 서버는 LG, 뭐 KT, SK 여러 군데 있고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IP 주소 8.8.8.8 이런 구글 DNS 서버 주소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DNS 서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DNS 서버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그러면은 그 DNS 서버가 다른 DNS 서버한테 물어봐서 www.google.com의 IP 어드레스가 뭐야? 아니면은 내가 도메인 주소를 새로 샀어. abcd.com을 샀어요. abcd.com이 IP 어드레스가 뭐야? 라는 거를 DNS 서버에 물어보게 되고요. 우리가 도메인 주소만 사고 서버 주소를 연결을 안 해놓으면요. 이것도 그 서버 주소를 리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 또 접속을 못 하겠죠.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80 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웹서버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지 않다면 또 접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DNS를 통해서 도메인 주소를 IP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얻어내서 TCP/IP 통신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TCP/IP 통신은요, 이 커넥션을 맺고 피니시,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커넥션과 그리고 또 해지 과정을 3-way 핸드쉐이크라는 방법과 4-way 핸드쉐이크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킷이 주고받을 때 결국에 이 HTTP 통신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TCP/IP 통신을 하게 되고요. 패킷을 라우터 사이를 건너가면서 결국에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구글 서버까지 도착했을까를 우리가 명령어로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race rou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n을 하게 되면은 도메인 주소 대신에 주소 IP 주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ww.google.com 입력하게 되면은 총 몇 개의 라우터들을 거쳐서 우리가 패킷을 전달하게 되고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패킷이라고 볼 수 있는 ICMP 패킷을 활용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서버하고 우리 서버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라우터들을 뭘 거쳤는지 이게 옆으로 전달 이거를 몇 번까지 해가지고 13번까지 해서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아웃라는 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트레이스 아웃가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 같은 거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TCP/IP 통신, 웹서버, 뭐 HTTP 통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ICMP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테스트 용도로 점검하는 그런 패킷들은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스 아웃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ICMP 패킷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워낙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리얼리너스 수업을 통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 한번 증명도 해보고 추적도 해보고
이런 실습들 진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 이렇게 적어놨고요. TCP/IP 통신 기반으로 HTTP 통신이 동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EC라는 방식을 통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로 커넥션을 맺는 과정이 반드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커넥션을 맺게 되고요. 에스타블리시 상태에서 HTTP 통신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 뭐 get 요청, 포스트 요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커넥션을 해지시킬 수 있어요. H통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에스타블리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커넥션을 맺었다가 에스타블리시 상태에서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고 나서 바로 페이시크로 끊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계속 연결했다 해지했다 연결했다 해지했다 좀 오버헤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웹통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접속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버의 부하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을 계속 유지한다기보다는 이 커넥션을 맺었다가 get 요청, 뭐 포스트 요청,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고 나서 해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뭐 TCP/IP 통신 같은 경우에도 keep alive, 또 HTTP 통신 같은 경우에도 keep alive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는 그런 관련된 설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는 수업 안에서도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결 종료, 해지가 됐을 때 이 피니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때 4A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추적을 해보면서 웹사이트 동작 원리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웹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T샤크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와이어샤크라고 해서 GUI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AWS나 GCP라든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던가 일반적인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GUI 환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샤크 같은 걸 통해서 패킷을 추적해 볼 수가 있겠고요. TCP 덤프라든지 T샤크 같은 것들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리눅스 수업 안에서는 계속 실습하고 추적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저희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양한 추적 도구,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항상 증명하면서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실력이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T샤크는 저거 설치가 돼 있어서 apt-get 인스톨은 생략하고 T샤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EMP0S3는 ETH0, ETH2, 뭐 ETH1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TCP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적을 한번 해볼 거예요. 포트 80. 자, 이렇게 추적을 걸어 놨는데, 네, B번을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네, 추적 결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싱, 추적 이런 걸 걸어놨지만 지금 80 포트를 사용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걸어놨으면 추적을 걸어놓은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컬 명령이라든지 웹사이트 접속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www.google.com을 한번 엔터 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추적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추적 결과가 워낙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3웨이 핸드쉐이크 그러니까 SYN, ECK 이런 방식들이 동작되는 게 어느 포트에서 어느 포트로 어느 IP 어드레스에서 어느 IP 어드레스로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도 FIN, 그러니까 4A 핸드쉐이크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석으로 4A 핸드쉐이크를 공부한 거하고 패킷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실제로 추적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또 수업 내용 때 한번 더 달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웹 통신을 한다고 하면 80 포트를 쓴다고 하니까 웹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라든지 컬 같은 경우에도 80포트를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웹 서버가 80포트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6522라고 적혀 있는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웹 서버가 80포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 번호 외워야 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SSH는 22번, 그리고 HTTP 통신은 80포트, 그리고 HTTPS는 443포트 번호 있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터넷과 웹사이트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른 영상이나 또 수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